직장인들이 잠자는 시간 빼고 제일 오래 있는 곳, 오래 머무는 곳 바로 회사죠. 회사 사무실. 물론 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좌석 배치에도 뭔가 효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 효용의 비밀 한번 풀어볼까요? 서울벤처대학원 전호겸 교수와 함께하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 전호겸입니다. 보통 지위가 높을수록 안쪽, 창가, 이제 속된 말로 명당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차가 낮을수록 입구에 가까운 자리에 앉게 되는데 이런 고정 좌석제 사무실에서의 이것도 장단점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고정 좌석대에 대한 장단점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네네. 인코리트가 사무실 직장인 등 1,078명을 대상으로 사무실 좌석 관련 설문을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가 지정석을 선호하는 이유로 66%가 익숙한 공간에서 일하는 게 편해서, 그리고 2위가 이동과 이사에 대한 수고를 덜어준다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57%가 지정석인 경우에는 수직적 문화가 더 경직된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뭐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위에 팀장, 부장이 앉잖아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순서대로 앉아있으니까 약간 더 경직되게 느낀다는 거고요. 그리고 소통이 힘들어서 유관 부서와의 협업이 어렵다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차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앉는 자리가 딱 거의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앉는 자리가 앉아서 근무하는 자리, 뭐 일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앉는 자리 자체가 업무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좀 놀랐는데요. 네. 그 취업 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504명을 대상으로 오피스 명당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오피스 명당. 예, 그래서 여기 봐서 앉는 자리가 영향을 주는가 업무에 네. 이것을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61%가 큰 영향을 미친다. 작은 영향이다.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약간 영향을 미친다가 28%,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9%,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데 라고 한 사람이 한 1점 몇 %에서 2%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직장인 중에 10명 중에 9명은 자기 앉는 자리에 따라서 업무에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고 나쁜 자리일까 하면 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 기준이 다들 생각하는 기준과 비슷한데요. 가장 큰 기준이 상사나 관리자와의 거리. 그렇겠죠, 당연히. 부장님이랑 멀리 떨어져 그렇죠. 있었으면 좋다. 아니면 나를 관리하는 대리님이나 뭐 네. 아니면 파트장과 머리를 찍는 게 좋죠. 그 다음이 유동인고. 자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시끄럽잖아요. 내 뒤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옆에서 중간에서 막 사람들이 보고 막 내가 약간 딴짓 하려고 혹시 뭐 포털을 열어봤는데 딱 그때 한 번 딱 열어봤는데 그때 지나가다 쟤네 포털 보고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유동인과 적은데 그 조용한데 내 자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통로라든지 화장실 주변이라서 이렇게 소음이 나면 일하기 힘들잖아요. 프린트 옆이라든지. 그리고 모니터 노출 정도 아까 말한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 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냐의 질문에 응답자의 45% 거의 절반이 가장 안쪽에 구석진 사각지대라고 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모든 그쵸. 걸 모은 자리죠.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로틴81님이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혼자서 딴짓할 수 있는 팀장님 자리가 많이 부러웠다고. 그렇죠. 보통 구석진 칸막이도 자리.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소통하라고 아예 칸막이를 없애버리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앞이 탁 트인 큰 테이블을 쓰도록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사실 2010년대 중후반부터 거의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예. 스타트업은 뭐 그게 국룰처럼 약간 루틴하게 적용되긴 했는데 이거를 보통 이제 우리가 공유 오피스라 부르기도 하고 스마트 오피스라 부르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름을 부르는데요. 이름은 좋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칸막이를 없애면 왜 칸막이를 없애면 이제는 없어졌으니까 사람들끼리 동료들끼리 굉장히 자유롭게 소통도 하고 상하관계도 없어지고 이럴 걸 생각했는데 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를 하버드대에서 2018년도 영국 왕림해보에 이걸 연구 자료를 냈는데요. 네. 이 내용이 뭐냐면 우선 하버드 학자들이 포춘 500대 대기업, 그러니까 전 세계 대기업들이죠. 그 중에서 칸막이를 없애고 오픈 공간으로 사무실을 변경할 예정이 있는 기업들을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네. 사무실 구조를 바꾸기 전과 후를 비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 하버드 연구 결과는 보통 이제 설문조사잖아요. 뭐 그 근무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게 아니라 네. 이 명찰 같은 데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 사람들 실제로 대면으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과학적으로 입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칸막이가 없는 사무실에서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비율은 기존에 칸막이 있을 때 비해서 무려 70%나 줄었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네, 오히려 는 게 아니라. 앞이 탁 튀어 있는데 앞 그렇죠. 사람하고 얘기는 더 얘기를 안 하는 된다.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전보다 메신저나 이메일을 사용한 대화 비율이 훨씬 높아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칸막이 있던 사무실에서 얼굴을 보고 할 이야기들이 칸막이 없을
때 오히려 메일이나 톡으로 예를 들어 메신저로 하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예. 하나 또 특보를 말씀을 해드리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9시 20분 기준으로 경북 영천시 특히 금창교 부근에 하천 수위가 많이 높아져서 인근에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경북 영천시 금창교 부근에 계시는 분들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각별히 또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개방된 공간, 파티션을 없애고 앞 사람들 다 볼 수 있게 하고 하면 소통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왜 더 이렇게 소통을 안 하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개방된 공간이다 보니까 대화를 하면 주변에서 내 얘기를 다 듣잖아요. 네. 근데 그게 불편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시끄러워 왜 쟤는 이렇게 떠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조용한 메신저나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연구가 사실 이제 직원들 간의 대면 협력이나 오프라인 교류가 줄어들었다는 게 뭐 중요한 결과긴 한데 사실 더 놀라운 거는 이게 아니었던 거죠. 뭐였냐면요. 이 오픈된 오피스 공간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오히려 외부와 자신을 차단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더 차단하려는 노력. 그렇죠. 칸막이가 칸막이가 없으니까 뭔가 불안정함을 느끼거나 누가 날 보는 건가 뭐 이래서 이 직원들의 일부는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꽂고 무슨 저 옛날에 뭐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은 맞아요. 헤드폰 꽂으면서 사무실에서 직장인들 뭐 하는 거 나오잖아요. 서로 대화 안 하려고. 그렇죠. 그럼 헤드폰에 이어폰을 쓰기도 하고 큰 자리에 자기의 아주 엄청 큰 모니터를 놔두는 거예요. 그럼 앞 사람이 날 못 보고 옆 사람도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막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아니면 더 일을 많이 하는 신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겼대요. 그래서 오히려 열린 공간을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쓰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더 바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등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정말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칸막이가 없으니까 나를 지켜줄 게 없고 나 스스로 나를 지켜야 돼.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네요. 개방된 사무실일수록 일의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참 그렇죠.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 연구팀이 이제 이 모든 결과를 3가지 정도로 결론을 냈는데 네. 첫 번째는 칸막이를 없앤다고 사무실에서 사람들 대화가 늘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 공간을 찾아다니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한다. 두 번째가 칸막이가 없는 사무실은 직원들의 업무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도하게 이건 열린 공간은 조직의 생산성을 낮출 수도 있다. 였고요. 세 번째가 사무실의 칸막이를 없애줄 때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은 분명 변화가 있다. 하지만 이건 대면이 아니라 오히려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한 상호작용이 증가한다. 그래서 실제 얼굴을 맞대고 해야 되는 업무일 경우에는 비생산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하버드 연구팀이 이제 단서 조항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연구로서 칸막이가 없는 자율좌석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꼭 단정지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가지고 같은 회사 종류가 아니라 다른 조직의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회사 사람들 좀 불편한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회사하고 같이 다른 하게 되면 회사나 오히려 다른 편하게 부서나. 맞습니다. 네. 편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협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약간 유사한 우리나라 또 조사도 있더라고요. 그 퍼시스가 오픈 서베이를 통해서 직장인 1,000명에게 사무실 공간 관련 설문을 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개인 업무 공간 좌석 구획 선호도를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책상 구획이라는 게 보통 이제 칸막이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2020년 조사할 때는 구획 없음, 칸막이 없이 완전 오픈된 상태죠. 이게 좋다고 응답한 사람이 26%였는데 2022년에는 13%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3명 구획, 그러니까 앞뒤 옆을 다 막아버리는 거 자리 관련해서는 2020년에는 26% 선호했는데 2022년에는 33%로 엄청 늘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칸막이나 구획하는 걸 오히려 이제 더 선호하고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는 요즘 그런 추세가 있는 거죠. 칸막이가 있어야 업무에 몰입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 칸막이를 만드는 회사가 설문조사한 겁니다. 참고로. 그 맞습니다.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김은희님이 저는 칸막이 있는 게 좋은데 왠지 대호님은 칸막이 없는 개방 공간을 좋아할 것 같아요라고. 근데 이게 직급이 낮을수록 칸막이가 있는 걸 원하고요. 저는 이제 개인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소통합시다. 다 확 트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1차적 사고만 할 게 아니라 2차적으로 이게 역효과는 없는지도 따져봐야 맞습니다. 되네. 다양한 관점에서 예, 봐야죠. 그래서 이 역발상 경제가 중요한 겁니다. 이 코너가. 그 고정 좌석을 아예 없애버리고 노트북 가지고 요즘에 일하니까 맞습니다. 그냥 오는 대로 편한 자리에 자유롭게 앉아서 일합시다.
이 자율좌석제 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이것도 앞에 그 퍼시스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직장인들이 좌석제, 그러니까 자율좌석제 선호가 18%고 고종좌석제 선호가 82%로 오히려 직장인들은 자율좌석보다 고종좌석을 4배 이상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것도 놀랍죠? 자율좌석보다 고정좌석이 낫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그 아까 했던 인크루트 설문조사에 또 의하면 자율좌석의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선 자리 선정 관련된 아침에 일찍 오거나 미리 사이트에 올라가서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하지 이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40%였고요. 그다음에 혼란만 일어난다가 17%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돼서 그리고 자율좌석을 시행한다고 그래서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16%나 됐고요. 그래서 직장인 중에 10명 중에 6명은 자율좌석을 하면 자리 선점을 하거나 혼란하거나 해서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또 자율좌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자율좌석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어떤 점이 좋냐 이랬더니 리프레시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게 47%가 가장 많았고요. 네. 현재 내가 앉은 자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옮기고 싶다가 21%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율좌석제를 저 예전에 회사 때도 해봤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자주 앉는 자리에 계속 앉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그렇죠. 예, 짐 갖다 놓고. 만약에 자율좌석제를 활용하는 회사다.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따로?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부서들이 다 자율좌석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네. 업무 영역이 완전히 다른 모든 사업부를 섞어놓으면 자율좌석제를 하면 오히려 소통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연관성 있는 부서나 팀이나 협의가 필요한 팀끼리 모여서 자율좌석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변동 좌석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영업직군이 많은 곳은 굳이 고정좌석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외근이 많으면.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자율좌석을 하면은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 자율좌석 하는 게 좋다고 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칸막이 얘기도 했고 고정좌석이냐 자율좌석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결국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방식이 뭐냐. 어떻게 할 때 일을 제일 집중해서 할 수 있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그 퍼시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좌석 방식은 내 고정 자리가 있으면서 공용으로 또 자율좌석 쓸 수 있는 자리가 하이브리드 좌석제, 그러니까 복합 좌석제라 부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 공간이 보장된 상태에서 내가 다른 일을 하거나 뭐 아이디어를 내거나 아니면 조용히 나만의 공간이 필요할 때는 다른 공간에 가서 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물론 뭐 쉬운 환경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황일용님이 칸막이 없어지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라디오를 못 들어요라고. 이거 어떻게 코멘트를 해드려야 될지는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항상 그래서 진짜 역발상 경제 중요합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하는 역발상 경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